네, 저는 다시 할게요. 저는 화성신진 중장비 전문학원의 원장 전용만입니다. 이 자격증은 어떤 거 딸 수 있나요? 우선은 굴착기, 지게차, 노도, 불도저, 타워 크레인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소형, 대형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각각 하나씩. 예. 어쩌다 중장비 학원을 아예 차리시게 됐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운전 학원을 했었어요. 이제 자동차 운전 학원의 운영이 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운전 면허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인구가 점점 감소는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찾자 하다 보니까 중장비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됐죠, 학원을. 중장비별로 좀 따기 쉬운 거 아니면 뭐 이건 이거보단 어렵다, 이건 네. 이거보단 쉽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기준 같은 거?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뭔지 소형 자격증, 시험이 없으니까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면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대형은 대신 의무 교육은 없어요. 이론, 실기 모두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은 아무래도 소형보다는 좀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또 종목별로 보면은 소형은 타워 크레인, 이론 시험은 면제가 되는데 실기 시험은 또 학원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소형 중에서는 예, 제일 어려울 수 있다. 타워 크레인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 중에서는 지게차, 노더 이런 거는 이제 자격증 취득하기가 그래도 좀 쉽다. 어려운 거는 굴착기, 타워 크레인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쓸모 있음의 관점에서는 좀 어떨까요? 쓸모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수요가 첫째는 많아야 되겠죠. 현재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비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게차 자격증이 되겠죠. 우리나라 모든 산업 현장 지게차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굴착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이제 또 조금 핫하게 뜨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노도인데 초보자들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취업이 쉽게 잘 된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형 자격증 기준으로 이제 하나 따는데 시간과 뭐 비용 예.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든다고 사람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참 그게 애매한데요. 이제 교육만 받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 시험 일정하고 이제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내가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달 정도 소요가 된다. 지금 진짜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달이 걸린다. 그거는 뭐냐면 시험 일정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교육 받는 거는 내가 그냥 하루에 한 2~3시간씩 해서 4~5일 정도면 교육은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 대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좀 현장 적응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실무 교육은 받지 않고 취업을 우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새 그 자격증 그 교육대와는 좀 다르게 예. 현장 꿀팁이나 그렇죠. 노하우 이런 네. 게 알 수 있게 되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게차를 하나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대형 물류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대형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그냥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럼 그 테스트하는 지게차가 뭐냐 하면은 입식 전동 지게차로 많이 테스트를 해요. 현장에서 그 차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차는 입식 전동 지게차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실제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할 때 받은 장비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비도 전동 지게차를 구매를 해 놓고 교육은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은 거의 그 교육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장비 자격증 그리고 실무 교육까지 한 명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는데 소형은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소형은 실무 교육을 예를 들어 한 3시간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게차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이 33만 원. 저희 학원 기준입니다. 각 학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무 교육 비용이 25만 원.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요. 예. 다 할인을 좀 해서 해드리는 가격입니다. 좀 어떠세요? 그런 게 있나요? 좀, 이런 사람들은 좀 딱 봐도 잘 따시더라.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더라. 뭐 이런 분들의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은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12시간, 13시간 그 이상의 교육을 받는 분들은 쉽게 취득을 하고 그 비용을 좀 아끼려고 교육을 줄여서 받는 분들은 2번, 3번 계속 재시험을 보게 되고 이 한 번 시험에 불합격이 되면은 2번, 3번 또 불합격이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 갈수록 교육을 더 안 받게 돼요. 저번에 받았으니까 그냥 보자, 시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럼 그만큼 좀 요거에 진심이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육도 예.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쉽게 따시는 거고 예. 그냥 껄렁껄렁 그냥 이게 조금만 아껴봐야지 하고 대충 듣고 대충 시험 치면 대충 떨어지고 예. 네, 요런 차이가 있겠네요. 요거를 좀 가장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아무래도 가장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중장비 이런 자격 그리고 그 중장비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이런 거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수요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다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있었다.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 하는 거라면은 아무래도 지게차가 되겠죠. 산업이 빠르게 급속도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장비가 급속도로 추가가 되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선배들한테 그냥 대충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지게차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죠. 지게차 사고. 지게차의 또 특성상 이게 사고가 나면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 사고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단속을 좀 했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자격에 대한 단속. 각 기업의 대표님들도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요즘 각 기업 대표님들도 자격증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직원들을 단체로 해서 회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격증 따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딱 이건 좀 문제다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자격증 취득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형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실기에 대한 교육들은 자격 시험을 봐서 쉽게 합격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론,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이 우리나라의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우리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이 몇 가지의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언어가 있어서 시험을 그렇게 쉽게 좀 보는데 이 중장비는 필기 시험이 한국어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이 영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인들이 특히 그래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럼 좀 그쪽에 있는 언어들을 좀 한두 가지 섞어서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면허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운전면허 학원을 또 예.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의무 교육 시간이라는 것이 경력자로부터 운전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으로부터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장비는 그게 없어요. 그냥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증을 주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동영상으로 시험을 어떻게 보면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이 같이 첨부된 그런 동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영상을 보고 그냥 와서 교육도 받지 않고 시험을 보게 돼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동영상만 봤지 장비는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장비는, 중장비는 차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 번 사고가 잘못 나면은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을 교육도 한 시간도 받지 않고 시험을 본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제대로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비 사용하다가 시험을 보는 도중에도 장비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비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자기가 장비에 제대로 만져보지 않아서 잘못했구나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이 학원의 장비가 불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 곤란하시겠네요. 소형은 뭐 괜찮나요? 소형 자격증 같은 거. 소형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있어요. 뭐 소형이야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형 교육의 그 코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정이 뭐 어떠한 코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교육을 해라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중장비 학원들이 거의 소형 지게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동을 걸어서 전후진 정도의 시간으로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 발급해 준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따로 실습 현장에서처럼 하는 것처럼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 내에서 좀 연습을 하게끔 우리 강사님들한테 그쪽에서 교육을 좀 해드려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뭐 소형 지게차를 여기서 따면 예. 좀 시키는 건 되게 많긴 하지만 따고 나면 들고 나가는 이런 그 경험치는 되게 다른 곳보다는 많겠네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꼭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좀 낫지는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여쭤볼 것 같고 예.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